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알코올 의존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알코올 의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거, 그게 미실님이 궁금하신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죠? 제가 전 남편하고 이혼한 뒤에 이제 혼자 있으면서 이제 극심한 외로움과 이제 좀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좀 처음에 술로 달래보면 술을 마시면 괜찮았을까? 그렇게 해서 처음 술을 마시게 됐는데 그게 이제 알코올 의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워낙 관대해서 그런 상황이 돼도 나는 술 문제 없어. 나는 그냥 술을 좀 좋아할 뿐이지.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알코올 병원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때 만났던 수많은 알코올 의존자 분들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알코올 중독이면 내 친구들은 다 알코올 중독자다. 나는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미실님은 언제 내가 좀 술 문제가 있구나. 이걸 좀 언제 인식을 하셨던 거예요? 블랙아웃이 계속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조절을 못한다는 걸 알았을 때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중독자들 사이에서만 아는 말인데 네. 술이 미치도록 안 먹고 싶거든요. 네네. 그런데 술이 미치도록 먹어요 또. 안 먹고 싶은데? 네, 안 먹고 정말 싶은데? 정말 그거는요. 그 안 먹고 싶은 거는 세상 사람들 몰라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안 먹고 싶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오늘은 술 안 마실 거야 각오하고 다짐하고 그러고 갔는데 퇴근길에 되면 네, 그냥 지나오기도 하고 그 지갑을 안 가져가기도 하고 안 마시려고 그렇게 네네. 애를 쓰는데 결국에는 다시 나와서 술을 사서 먹어야지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안도감, 편안함. 안도감. 네. 그럼 그 전까지는 굉장히 긴장되고 힘들고 불안하고 네. 술을 안 먹고 싶은데 결국엔 먹게 된다. 네. 하루 종일 술 생각이 나요. 그러면 미실님은 알코올 병원에 입원하신 적도 있으세요? 네, 잠깐이요. 아주 잠깐. 그때는 어떻게 입원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술을 마시면 사실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었고, 이제 그 술 마시고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가족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커졌고,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입원을 하시게 됐다고? 네. 그러면 미실님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고 하는 AA 알코올 중독자 자주 모임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언제부터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알코올 병원에 있었을 때 A랑 모임을 들었었고, 근데 제가 혼자 사는데 그냥 갑자기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살고 있던 지역에 알코올 센터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길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길 갔다가 네. AA까지 가시게 된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요즘은 알코올 사용장애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이 진단 기준은 총 11가지 중에 12개월 동안 최소 2개 이상만 나타나도 알코올 사용장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술을 먹는 데 있어서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알코올 사용장애라고 이름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알코올을 종종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함. 네. 많은 양 의도했던 것보다 네. 뭐 처음에는 뭐 어느 정도 먹으려고 했는데 먹다 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자면 항상 사올 때는 딱 소주 한 병만 사와요. 근데 꼭 먹고 나면은 모자라서 또 사러 가고. 또 사러 가고 네. 또 사러 가고. 자, 두 번째, 알코올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지속적인 욕구가 있음, 혹은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험들이 있음. 이 부분은 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쵸? 먹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예를 썼지만 조절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 실패했다 얘기해 주고요. 세 번째로는 알코올을 구하거나 사용하거나 그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냄. 어떠세요? 이제 아침에 눈 뜨면
술부터 생각나요. 아침부터. 네. 자, 네 번째. 알코올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혹은 욕구. 이건 뭐 당연히 네. 있으신 거죠. 지금 단주하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11개월째예요. 11개월. 네. 그럼 이 11개월 동안에도 사실 굉장히 힘드신 거죠? 네. 어떤 생각들이 좀 나면서 힘든가요? 일단은 이제 너무 마시고 싶은 그때 그 충동은 이제 참아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니 나 안 먹을래 이 정도는 아니니까 이제 술을 목구멍으로 이렇게 저기 넘어가지 않을 바에는 술을 차라리 내 주사기에 꽂아가지고 그렇게라도. 네, 피듯이 어떨 때는 내 몸속에 알코올이 흐르고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문화잖아요. 네. 어디 가든지 쉽게 술을 구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시죠. 네. 미실님도 식당에 가면은 좀 힘들잖아요. 네. 부럽죠. 부럽고. 부럽고 요즘은 그런 경우도 종종 들었어요. 술 안 시키세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음료수 마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술을 안 시키는 게 이상해 보일 정도로. 그러네요. 뭐 저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얘기를 좀 종종 들어요. 그 사람들은 판매 전략인데. 네. 왜냐면 술을 먹기 시작하면은 또 안주를 계속 시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근데 저는 안 먹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술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유혹적인, 힘들죠. 그쵸? 그런 말이겠네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반복적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직장, 학교 혹은 가정에서의 주요한 역할 책임 수행에 실패함. 어떠세요? 그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하긴 미실님은 술은 좀 드셔도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은, 그쵸? 굉장히 꼼꼼하게 하신 거 맞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알코올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사용을 지속함. 네, 직장 상사하고 잠깐 사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술을 과하게 마시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좀 다독이는 그런 분위기였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도 제가 계속 술을 너무 과하게 멈추지 못하고 계속 필요 이상으로 마시니까 결국에는 헤어졌어요. 그럼 그때 굉장히 외롭고 힘드신 상태였는데, 네. 그렇죠? 술 때문에 그렇게 관계가 깨져도 그래도 계속 네.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힘드신 부분이죠. 자, 그럼 일곱 번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혹은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임. 제가 경험한 그 말기 때는 정말 이제 일도 다니기 싫고 그냥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정직원을 다니다가 알바를 했어요. 아, 술 때문에? 네, 일 조금만 하고 그렇지. 술 마시고 싶어서 네. 그래요. 해당이 되네요. 자, 여덟 번째, 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함. 밖에서 좀 험한 일도 당해보고 네, 근데 저는 블랙아웃이 되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그런데 좀 아찔한 상황들이 몇 번 있었어요. 밖에서도 신체적으로도. 근데 무섭긴 한데도 술은 먹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요. 자, 아홉 번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알코올을 사용함. 글쎄, 자기 연민? 저는 술을 마시면 좀 더 그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술 안 마실 때보다 더 과하게 스스로가 너무 불쌍하고 네, 그래서 그런 느낌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계속되면은 결국에는 되게 심각한 우울에도 빠지는 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을 계속 이제 사용하셨다는 거. 자, 열 번째, 내성. 내성은 똑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예전만큼 먹으면 효과가 별로 안 느껴지는 거, 알코올의 효과. 네. 이런 내성 있으셨죠? 네. 그럼 술을 많이 드실 때는 뭐 어느 정도까지 좀 드셨던 거예요? 한 3병, 4병? 3병, 4병? 네. 처음에는 그냥 맥주 캔을 시작했죠. 맨 처음에는. 처음에는. 네. 근데 점점 늘어나서 내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11번째, 금단. 술을 드시다가 안 드셨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증후군을 말하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막 발한, 땀이 나고, 그리고 막 심장이 엄청 뛰고,
손이 떨리고 불면, 그다음에 토할 것 같은 느낌, 그 일시적인 어떤 환각이나 착각,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거, 그리고 또 몸이 막 떨리는 거, 그리고 막 발작하는 거. 왜 알코올 병원에 들어가면은 해독실 있잖아요. 네. 그 해독실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금단인데, 술을 먹다가 안 먹었을 때 심리적이거나 신체적인 부분들 때문에 힘드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뭐 손 떨리고 이제 그거보다도요. 진짜 안 아프던 몸이 온몸이 다 아픈데요. 그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은 술 때문에 네. 그 아픈 걸 모르는 거였다고 마취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술을 안 마시니까 이제 감각이 돌아오면서 제가 신체적으로 여기저기 이제 어디가 다 아프기 시작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미실님은 이 여러 가지 진단 기준 중에 이제 12개월 사이에서 2가지 이상의 증상은 뭐 확실히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어쨌든 단주를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이 단주하면서 가장 좀 힘든 부분이면 뭐가 있을까요? 그때 그걸 갈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최근에 경험한 게 이제 마른 주정인데. 주정은 술 먹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술을 안 마시고 있는데도 술 마실 때처럼 그때 그런 감정들과 이제 그 일단 욕구가 너무 크니까 그때는 참기가 어려지고 일상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주변 사람들이 좀 어떤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시나요? 저는 뭐 주변 사람들이라기보다도 광고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에서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보기가 싫은 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네.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술을 사려면 전문점에 가야 살 수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술에 대한 규제가 너무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알코올 문제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데, 그럼 미실님은 이 알코올 문제 관련해서 뭐 저에게 좀 궁금하신 점이나 물어보실 게 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때 이제 알코올 생각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그 긴장과 불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알코올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보통 그때 좀 술을 많이 드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알코올 문제가 있으시면 그때 술을 먹었다간 다시 재발을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뭐 방법들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운동이에요. 운동. 왜냐하면 운동은 신체를 움직여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신체가 긴장이 되잖아요. 이 긴장되는 상태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해서 막 긴장이 됐다가 운동이 끝나면 몸이 어떻게 되죠? 긴장이 풀어지죠. 그렇죠.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렇게 긴장이 풀어질 때 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신체 상태도 일단 같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굉장히 편안하고 이완되면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거나 힘든 것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운동 같은 것도 추천도 드리고요. 혹은 어쨌든 본인이 감정적인 것들이나 생각들을 마구 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글쓰기, 혹은 누구랑 수다를 떤다든지 혹은 노래를 부른다든지 뭔가 자꾸만 표현하는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는 거, 그게 좀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또 미슐린 같은 경우에는 그 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이 술 문제가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고 또 본인들도 이걸 치료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는 못하는데요. 술은 절대로 자신의 의지로 끊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인 경우에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시고 또 AA 같은 자조 모임도 이용을 하시고, 술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관계들이 다 무너진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알코올 중독을 이겨낼 수 있는 좀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슐님, 그 알코올 중독 완치가 되나요? 아니요. 완치가 되진 않죠. 저도 알코올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죽어야 끝나는 병이다.
한 10년 이상 단주하신 분들이 재발하는 경우를 봤어요. 미실님은 또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또 들으셨죠? 네. 그렇죠? 제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15년 만에 재발하기도 하고, 들은 얘기로는 20년이 된 뒤에도 무너지면 그때 진짜 걷잡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계속 그동안 단주하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는데 딱 그 한 번에 그걸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아니 한두 잔은 괜찮지 않냐? 만약에 한 잔 먹고 멈출 수 있으면 그건 이미 알코올 의존이 아니다. 네. 그렇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같이 주의를 기울이고 옆에서 도와줘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실님, 이제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단주 성공합시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무너질 때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단주를 다 응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많은 좀 힘이 되실 겁니다. 미실님의 단주를 응원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